반갑습니다. 오늘 어딜 차례요? 백 107페이지. 날씨가 춥긴 춥구나. 춥죠? 나오기 싫죠? 네, 나오기 싫을 거야, 아마. 저도 나오기 싫어요. 아침에. 추워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난리 나죠. 춥다고 이제 뭐 결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춥다고 안 나와도 난리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업 춥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 안 나와요. 봅시다. 그래도 이게 추운데 나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할 거냐면 107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진도표보다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진도표에 나온 거 있죠? 그거에서 한 파트를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왔는데 원래 적게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많이 안 나올 때 많이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올 때 많이 나가지만 다음에 이게 또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시 나올 거야 아마.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추운 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 추운 날 나가기 싫고 할 때 뭐 별로 춥지도 않더만 뭐. 추워요? 겁나게 추워요? 별로 춥지도 않더만. 저는 그 어릴 때 한 영하 한 20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깡촌에 살아가지고 이 정도 추위는 뭐 그렇게 크게 그래도 춥긴 춥더라고요 보니까. 춥긴 춥죠? 예. 근데 추운 거 싫어 진짜. 어릴 때 워낙 그 추운 데 살아가지고 어지간한 추위는 버티긴 버티는데 그래도 추운 건 싫어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겠다고 했으니까 공부해야죠. 자, 봅시다. 오늘 107페이지에 개혁공사 의무 부분 들어갑니다. 자, 일단 거기 보니까 107페이지에 개혁공사의 기본 윤리 한번 보세요. 자, 기본 윤리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정한 업무 처리하는 부분 나와요. 자, 개혁공사 및 소속공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유학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맨 앞부분부터 보죠. 자, 이런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예요?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 그러면 중개보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중개보조는 규정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문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여기 왔다?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는 전문 직업으로서 일단 품위를 유지하라. 이건 하나의 추상적 의무에 해당됩니다. 추상적 의무. 그러니까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이 법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는 하나의 추상적 의무 혹은 또 선언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유학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 자, 공정중개 의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서 누구에게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공정중개 의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산정하는 게 있었죠? 뭐 했었어요? 뭐 했었죠? 하나를 산정하는 거. 일단 거래 예정 가격 들어보셨어요? 거래 예정 가격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참 칠판에 가게 만들잖아요. 이쪽으로. 자, 여기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갑이 있다. 자, 얘는 고가를 부른다. 얘는 저가를 부른다. 자, 이때 갑은 누구 편 들어라 했어요? 누구 편 들어라? 자, 일단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얘가 일단 이 A와 B가 일단은 이 매도인은 고가를 부릅니다. 1억을 부르고, 자, 매수인은 저가를 부릅니다. 이때 매는 9천만 원 불렀어요.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갑은 누구 편 들어야 된다? 예. 일단 실무상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법으로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누구에게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편을 들으라 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중간편을 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갑이 A의 물건을 조사를 한 다음에 자, 이거는 1억보다는 한 9,500 정도에 거래되는 것이 낫다라고 어떻게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해가지고 갑이 양쪽에 제시하는 가격, 요 가격을 뭐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처음 들어보면, 내가 안 했구나. 붕 뜬 거 보니까, 다른 학원은 다 했는데 왜 여긴 안 했지? 이상하다. 다른 학원은 이 파트 어디서 했냐면,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여러분,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 기재사항 있죠? 기재사항에서, 했는데, 이건 저번 주에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이거 전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저는 한 줄 알았는데, 다른 학원은 다 했는데, 여기만 차별은 된 것 같다. 지금 하죠, 뭐. 지금 하지, 안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계약에 기재사항이 있었죠? 기재사항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정에 따른 중개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사항, 이 네 가지를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한다 그랬죠? 요거 기재사항 네 가지는 한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거래 예정 가격, 저번 주에 제가 상태가 좀 메롱이었었어요. 모가지가 좀 가가지고, 좀 목이 좀 찢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하면서 아마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네요, 이게. 자, 어제 지금 하죠, 뭐. 어차피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게 좀 설명이 되거든요. 자, 바로 그때 거래정 가격 혹은 거래정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래정 금액, 이게 뭐냐? 바로 개업중개사가,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산정한 가격이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갑이 양쪽 편을 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가격을 어떻게 한다? 제시하라 그랬죠. 그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이 바로 이 거래정 가격이고요. 이거를 얼마나 잘 제시하고 협상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장사를 잘 하느냐 못하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다? 장사꾼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랬죠? 자, 무슨 장사? 소개시켜주는 장사. 그럼 이게 결국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에 갈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때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양쪽을 다 협상시켜 주는데 바로 이 가격을 산정한 이유는 뭐다? 바로 공정중개를 위해서다. 자, 공정중개 의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중개사는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안 들어간다? 중개보조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비밀 준수 의무 부분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 비밀, 그 다음에 준수 의무는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이란 뭘 얘기한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등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자, 아까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이렇게 했죠.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개업공개사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공개사와 그 다음 뭐까지? 중개보조원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뭐예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 사람의 신상정보죠. 가장 대표적인 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이 계약서 쓸 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많이 쓰죠?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는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저는 한 10원 정도에 팔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돈이 좀 많으니까 한 20원 정도 팔릴 거고, 이제 저쪽에 강남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런 고객들은 한 50원 정도에 팔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CD로 해서 파는 거 여러분들 저 뉴스 한번 보셨죠? 왜? 네. 자,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거 팔아가지고 맨날 그 저 스팸 전화 오죠? 그 전화 왔죠? 소용없어요. 맨날 걸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스팸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꺼놔요, 그냥? 예. 네. 그래서 그 스팸 전화가 대부분 어떻게 온다? 정보가 나중에 새나가지고 오는 거야, 전화번호. 그러니까 무작위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어디에선가 여러분들 인터넷 가입하죠? 뭐 하죠? 하다 보면 전화번호가 유출됩니다. 거기서 대부분 스팸 전화 와요. 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그러한 비밀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런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역. 자,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 안 갔다 그랬어요. 자,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 안 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뒀죠. 그만둬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죽기 전에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죽기 전에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자, 그러면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인데 이때 요거는 특별한 제명을 갖고 있다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자, 이건 뭐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처벌하지 않은 거예요. 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거. 대표적인 죄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있습니다. 자, 폭행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일단 처벌하지 않죠. 자, 그럼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비밀준수 의무까지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면 자, 이제 간단하게 개별적인 이제 기본 의무는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110페이지를 보면 자,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보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이란 뭐예요? 확인 설명이란 확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일단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때 자, 확인 설명은 확인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자, 개업 공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자, 근데 소속 중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 할 수 있어요. 얘는 업무를 직접 어떻게 돼요? 수행할 수 있죠. 자,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개업공개사는 의무고 소속공개사는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확인해서 설명한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있는데 자, 일단 갑은 A로부터 뭐를 한 거예요? A로부터 팔아달라고 의뢰받죠. 그래서 A는 뭐라 그랬죠? 팔아달라고 의뢰받으니까 A를 팔아달라. 매도를 뭐 하는 사람? 예, 하는 사람.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매도 의뢰인이에요. 그럼 B는 거꾸로 뭐겠어요? 예, 매수 의뢰인이겠죠? 자, 매수 의뢰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와 임대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임대 의뢰인이 되는 거고 얘는요? 예, 임차 의뢰인이 되는 거죠. 임차 의뢰인이 된다. 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해 보면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은 돈을 받고 권리를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권리를 넘겨주는 의뢰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 예,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확히 표현하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아직까지 이전 안 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이걸 이제 줄여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돈을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권리를 취득. 자, 얘는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권리 이전을 하면 누굴 얘기한다?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고 권리 취득을 하면 누굴 얘기한다? 매수나 임차 의뢰인입니다. 자, 이제 자주 이 용어를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 갑은 A의 물건을 확인해서 누구한테 설명한다? 예, B가 누구죠?
권리 취득은행 설명하죠. 자, 그러면 A한테는 설명 의무가 없죠. 자, 왜 얘한테는 설명 의무가 없다? 자, 직거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설명해야 될까요? 설명해야 될 거는? 자, 설명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나요? 쓰고 나서 여기 저당권 설정됐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쓰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그러면 계약서 쓰는 게 언제예요?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거래 성립은 언제다? 중개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확인 설명 언제까지 한다?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 잡아서 자, 확인 설명의 시기는 언제다? 시기는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에 있어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 누구죠?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 의뢰인입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누굴 얘기하죠? 권리 취득을 하면 누구 얘기해요? 매수, 임차 이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일단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고요. 둘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근거 자료가 뭐예요? 자, 그 물건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관련된 자료들 뭐 있을까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줘야 돼요. 보여주면서 자, 이거를 갖다가 위반하면 자, 위반시 자, 일단 개업공개사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이때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처분되는 것도 같이 눈도장 계속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려면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요구는 네 물건이 어떠느냐, 네 물건에 대한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때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 임, 대. 매도나 임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물건 어떠느냐? 라고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나 임대를 누구라 그래요? 권리 이전 의뢰인.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안 하면 결국 누가 일단 조사한다. 개업공개서 조사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자료 요구했는데 얘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어요. 응할 의무는 없다. 즉 불응해도 됩니다. 즉 불응시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자료 요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불응하면 취득은행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눈도장 한번 찍어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 설명했으면 거래계약이 이제 체결되겠죠. 그럼 뭘 써라? 확인 설명서를. 자,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데 이때 작성권자는 누구냐면 개업공개사에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겠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작성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자,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작성 의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의무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여러분들 확인설명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잠깐 구경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90 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쫙 뒤에 넘어가서 290 페이지 보니까 확인설명서 1 이렇게 해서 주거용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또 넘겨보세요. 자, 293페이지 나와 있나요? 자, 292페이지 3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다? 비주거용 쭉 해서 서식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96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확인설명서 3 뭐예요? 토지. 그 다음에 또 298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온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인용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네 가지 서식의 작성법을 나중에 이 뒤에 파트 가서 볼 겁니다. 이게 서식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2문제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작성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달에는 전체 다 강의할 거고 요번에는 1만 강의할 건데 1, 2, 3, 4 다 강의하면 40분 걸려요. 이 작성법을 세세하게 공부를 여러분들 하면 자, 그래서 이 서식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꼼꼼하게 어떻게 작성하는 게 기재 요령이 어떤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구경했으니까 도로 원위치. 자,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작성하는데 자, 일단 언제 작성한다? 계약이 체결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돼요. 자,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뭐 할 때? 예, 작성하는 때. 자,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모두 같이 작성한다. 예,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 시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만 해주는데 3월달부터는 이제 이런 비교들도 계속 나갈 겁니다. 자, 일단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모두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작성하면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자, 서명 및 날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명도 하고 뭐도 하고요? 날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자, 둘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자, 법인은 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얘는 대표자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서명 날인다?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날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점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점장이지만 자, 여기서는 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예요? 수행한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날인을 하고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계약서가 써지고 있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한 계약서 써지고 있는데 그거를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날인을 하고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서명 날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서명 날인. 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교부해 줍니다. 교부 누구한테? 쌍방에게 교부한다. 자, 거래당 쌍방에게 환인설명서 교부해줘요.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하냐면 3년간 보관한다. 저번 주에 3년간 보관한다는 거 혹시 하나 배운 거 있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3년간 보관한다. 하기야, 제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뭐 제가 대답 안 나와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중개사법. 자, 수업 시간에 뭐 공부하고 수업 시간 끝나면 뭐 공부하라 그랬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괜히 나중에 5월달 되면 제가 이제 대답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자, 일단 저번 주에 보면 3년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전속 중개계약서.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간 보관하라 그랬죠? 자, 이 확인 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3년간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설은 3년이다. 전속중개계약서와 설명서. 요거 3년간 보관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반하면요. 자, 개업공개서는 뭐냐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가 어떻게 되냐면 자격정지. 자격정지인데 이 소속공개서는 전체적이 아니라 요 서명날인 있죠? 서명날인과 관련해서만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요까지 해서 확인설명서 작성까지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을 봤으니까 그러면 뭐를 보느냐? 뒤로 넘어가면 거래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자, 115페이지를 보죠. 자, 이제 거래계약서. 당연히 거래계약서도 중개가 완성되면 같이 써줘야죠. 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작성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작성 의무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먹는 거예요. 걸렸다면 나중에 업무정지 받아요. 이게 의외로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 나서 부랴부랴 빼먹어가지고 도로 불러다가 다시 채워놓고 막 그래 양쪽으로 채워놓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런 초기 때 이런 실수하는 게 많아요. 이게 좀 꼼꼼하신 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계약서 쓸 때는 좀 잘 써요. 덤벙덤벙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하나씩 빠지다 보니까. 자, 일단 보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자,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인물계거. 자, 여기 한번 관련되는 거 써보세요. 인물계거, 그 다음에, 자, 인권, 조설약 계속입니다. 자,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뭐죠? 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는 지급하는 사항. 자, 이렇게 잘라고요. 인도일시, 권리조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 기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자, 저번에도 아마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거 있죠? 이게 주수단이 되면 안 돼요. 보조적 수단이 돼줘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아마 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지겹게 들을 거니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요. 자, 다시 한번 뭐죠? 자, 일단 책 보면서 한번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조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재하고 나서 뭐 한다? 서명 및 날이네요. 자, 확인 설명서에 보세요. 서명 및 날인이죠. 여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이죠. 자, 두 개 다 서명도 하고요. 날인도 합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은 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와요. 그게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그다음 어떻게 돼요?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이 같아요. 자, 일단 뭐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이때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다? 책임자가.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자, 이게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교부해 주죠. 누구한테 교부한다? 쌍방에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하냐면 5년간 보관해요. 자,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이었죠?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서에 대한, 이게 거래계약서를 딱 보니까 뭐가 거의 똑같아요? 확인설명서와 그 기법이 거의 똑같죠? 자, 서면내용도 같고요. 교부도 같고요. 보관만 연도수가 틀리고, 자, 필요적 기재사항 이렇게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 약간 틀리지만, 자, 그래서 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위반한다면,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 개업공개서는 업무정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서는 자격정지인데, 얘는요, 서명 및 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에 대한 허위기재 금지 1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서로 자, 거짓 기재하거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중계약서죠. 여러분들이 뭐 다운계약서 혹은 또 업계약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이중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거 이중계약서 작성은 뭐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흔히 매매계약서만 이중계약서가 있는 줄 알지만 어디에 있냐면 임대차 계약서도 많아요. 왜냐하면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임료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운을 시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중계약서 작성해서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밑에 또는 3번 있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뭐예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은 안 된다.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가 뭐죠? 등록 취소를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서는 어떻게 되고요? 예, 자격 정지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어요. 표준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이 없는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국토교통부령에 어떤 표준 서식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거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있죠. 손해배상,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하다가 손해를 은행에게 나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때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8페이지로 보면 손해배상 요건이 있어요. 자, 이제 손해배상 요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해배상 요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자,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자,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만약에 자, 중개인가 아닌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중개인가 아니라면 이 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물론 중개인가 아닌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중개인가 아닌 거 한번 배웠죠?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이라든가 관리대행이라든가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이 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해서 손해를 배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을 일단 지죠.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이 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인데 이때 이 과실은 두 가지로 나누죠. 경과실과 그 다음에 또 뭘로? 중과실.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많은 부분에서 듣는 얘기가 중대한 과실일 거예요. 뭐 중대한 과실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때는 과실 중에서 중대한 과실만 중과실만 확인되고, 자, 경과실은요 이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과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뭐까지? 경과실, 아주 가벼운 과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실은 여기까지가 포함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이런 고의과실은 누구의 고의과실까지 들어가요? 개업공개서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고유과실까지가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자기 사무소를 어떻게 돼요? 타인의 중개 행위에 사용하도록 했을 때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사무실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 그럼 나는 중개인이 안 했죠. 나는 중개인이 했는데 누가 그 빌려 받은 사람이 중개인을 했죠. 근데 거기서 손해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인가요? 자, 양도되어 하는 부분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사실 뭐 자격 취소되고 형벌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나중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두 가지가 손해배상 요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요건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지만 되죠. 근데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워낙 가난합니다. 가난하죠? 예, 자기 재산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빼돌려놔야죠.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 중개업하면서 재산들, 큰 재산들은 좀 빼돌려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청구대 못 들어옵니다. 난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됩니다. 일단 난 도망가면 이제 남의 재산은 이제 청구 좀 뺄 수 없으니까. 자, 이 개업공개사는 아주 워낙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의뢰인은 손해가 났죠. 개업공개사 청구를 해야죠. 근데 얘는 돈이 없어서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보증보험 여기서는 보험이라고 이러면서 생각하지 말고요. 자, 뭐다? 업무보증. 자, 업무보증 설정 제도입니다. 자, 내가 못 갚을 때 대신 옆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이 업무보증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뭘 한다? 연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거는 연대 보증이에요. 자,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보험이 아니다. 보험이 아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이거를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나중에 맞지가 않아져 버려요. 자, 일단 이거는 내가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강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연대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 보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가 못 갚을 때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죠? 자, 이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대 보증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의 채무가 아니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예요. 장래 발생 채무죠?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놨다가 얘가 만약에 못 갚는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보증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못 갚으면 대신 어디 기관에서?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죠. 대신 갚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푹 쉬어라 그러나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도로 내놔라. 이거 뭐죠? 예,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동차 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에서 만약에 대물사고 났다 그러면 보험 처리하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보험료는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야 어떻게 한다? 그 수리비를 이쪽에서 구상하지 않죠. 자, 그러나 이거는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나서 구상을 합니다. 자, 이게 보험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그래도 이해 못하면 여러분 취업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취업하셨던 분들 저기 보증보험 회사 가서 뭐 하나 끊어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취업할 때. 여러분들은 뭐 주간반에서 다 취업 안 하셨나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옛날에 인보증을 썼었어요. 나이 조금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인보증을 써가지고 뭐 부모님 거 해가지고 인감점에 첨부해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은 인보증은 안 쓰고 그냥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서 일단 보증서를 하나 끊어요. 얼마짜리 끊어와라 그러면
그 직책에 따라 틀려요. 뭐 격리 직원이나 일반 직원의 직책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린데요. 자, 얼마짜리 끊어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얼마짜리 끊어오라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와요. 보증보험회사 아마 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취업보증인데요. 이게 왜 보증을 서놓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크게 끼쳤거나 아니면 또 들고 튀었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서놓는 거거든요. 이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연대보증 할 수 있는 기관은 자, 이제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냐면 업무 개시 전. 자,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는데 설정해가지고 신고해줘야 돼요. 이거를 위반한다면 이때는 자, 상대 등록 취소. 이거를 위반한다면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 예,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연대보증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자,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또 공제나 아니면 공탁 이랬습니다. 자,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뭐 한다? 택 1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회사 여러분들 알 거예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는 어디서 하느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제도와 내용 같습니다. 같은 부분 공제 있고요. 공탁은 뭐예요? 법원에다가 하는 기관이죠. 공탁기관은 법원이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자, 금액이 있습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자, 법인은 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이상을 설정하고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는 1억 이상을 설정합니다. 이상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상. 이게 무슨 뜻이야? 이상. 요게 최소한도죠. 2억을 자, 이제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자,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는 얼마? 1억 이상을 설정한다. 자, 그래서 얘는 개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자, 지역농협. 농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농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농협동조합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농협동조합. 지역농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역농협. 예. 뭐 들어보셨죠?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시골에 있는 거? 예, 그건 단위농협 같은 거 있죠? 저한테 혹시 안 들어봤어요? 했어요. 이건 진짜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자,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예. 이게 뭐였죠? 예,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있었죠? 아, 이제 기억나죠? 요번 주가 몇 주째죠? 4주째인가요? 예, 4주째니까 까먹을 때 됐어요. 예, 제가 좀 잊어버려. 어차피 여러분들은 까먹어요. 까먹는다고 괜히 열받지 마시고, 괜히 까먹는다고 열받기 시작하면,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 왜 해요, 이거? 하는 이유. 제가 목적을 가지라 그랬죠? 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을 하죠. 여러분들 왜 한다 그랬어요? 일단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죠, 왜? 자기 따서 돈 벌어서. 근데 괜히 잊어버린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열받으면 오래 못 살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오래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열받지 말고 어차피 다시 까먹으면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농협동조합은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일단 업무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1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이거는 연대보증을 서놓는다 그랬죠? 연대보증을 서놓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 보증을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보증률을 일단 받습니다. 보통 1년에 0.25%라는 금액을 받아요. 자, 1억이면 0.25%가 얼마예요? 1억에 0.25%. 빨리 계산해야 돼요. 저는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자, 25만 원이죠? 자, 25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1년 동안 약속된 기간 동안 중개행위에 대해서 1억 범위를 연대보증해 주겠다. 한 해만 연대보증해 줘. 한 번만 연대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주는데 연대보증 서주는데 공짜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네, 돈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연대보증 장사예요. 보증보험회사의 주 역할은 연대보증 장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싸놨다가 사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안 나면 25만 원 내 거죠? 회사 겁니다. 그래서 사고 막 계속 나면 25만 원 싸는 돈에서 계속 나가죠? 사고 계속 터지면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망한 회사가 하나 있죠. 대한보증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서울보증이 합병됐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돈 계속 쓸어박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고 안 나면 이 회사가 이제 돈 버는 거. 이런 장사하는 데가 바로 보증보험회사예요. 자,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구상권 행사한다 그랬죠? 근데 자, 법적으로는 구상권 행사합니다. 근데 구상이 잘 돼야 안 돼요. 벌써 샷다 문제 튀고 막 그러죠? 구상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공탁은요 어떻게 한다?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통째로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청구들은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 공탁을 개업공개사가 거의 안 해요. 1억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또 안 하는 이유가 공탁은 사망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한다면 폐업한다면 3년간 뭐다? 회수가 금지됩니다.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몇 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3년간 회수가 금지다. 왜 금지시키느냐?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7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 18년 1월에 폐업을 합니다. 폐업을 하는데 폐업하자마자 이 공탁금을 도로 싹 빼간다면 17년도에 중개인이 한 것 중에서 사고가 18년도에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빼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업무부서 설정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업무부서 설정에서 이제 신고하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보증을 자 변경하고자 할 때, 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고 신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변경하고 신고하라.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고 신고하라.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보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해요. 자, 여기에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증보험을 설정하고 영업하고 있는 와중에 5월 달에 뭘로 바꾸냐면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보증보험으로서 지금 하고 있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는 얘기는 자,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제에 가입해가지고 뭐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 자, 만료일까지 뭐 한다? 다시 설정해서 뭐하라? 신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증 만료는요 뭐만 해당되냐면 보증보험과 공제만 해당돼요. 왜? 얘는 보통 기간을 정한다 그랬죠? 1년이면 1년 단위로 정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약속된 기간에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보증할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 보증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탁은 어떻게 돼요? 돈을 통째로 집어넣고 있죠?
뺄 때까지는 만료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에 2017년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뭐를 설정했냐면 보증보험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연대보증해주고 있어요? 예,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에 중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18년 자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을 안 해주셨죠. 약속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시 설정하는데요. 이때는 다른 걸로 바꾸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로 가입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이거를 만료일. 그러니까 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거를 공제로 바꿔서 설정해도 되고 보증보험 그대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 신고하라 라는 게 요 뜻이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개 완성이 어떤 시점이었죠? 계약 네, 작성할 때, 즉 이게 뭐예요? 계약 체결할 때죠. 자,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증서사본을 뭐한다? 교부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들고 있고 보증기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또 금액 소재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복사본 한 장을 교부해줘야 돼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받았어요? 증서사본 받았어요? 못 보신 분들 의외 많더라고요. 근데 계약서가 있고 확인설명서가 있고 그 뒤에 복사본, 공제증서 해가지고 복사본 하나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해주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의외로 안 해주는 사람 가끔 있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거 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요, 사본 교부해 줄까요? 이유. 예, 사고 나면 어디 가라고? 여기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돼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한번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을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과 보전하는 부분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여기서는 이제 손해배상, 지급과 보전인데, 여기서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다시 잡아보죠. 자,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의뢰인이 손해가 났죠?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의뢰인이 누구한테 직접 간다? 보증기관에 직접 가는 거예요. 자,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직접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자, 보죠. 개업공개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서는 얼마 이상 설정해요? 예, 1억 이상을 설정하죠. 자, 그럼 1억 이상이니까 대부분 얼마 설정해요? 예, 1억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설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1억을 설정했어요. 근데 판결문이 1억 5천짜리 판결문 나옵니다. 이 1억 5천짜리 판결문을 가지고 1억 한 대 갑니다. 얼마 줘요? 1억만 주죠. 왜 1억만 줘요? 자, 내가 약속된 금액 범위가 얼마예요? 네, 1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억만 주고 5천만 원은 보증기관에서 안 줘요. 내가 약속된 금액이 1억밖에 약속 안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거 없어지나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못 받아요.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했든지 만약에 5천만 원 했든지 간에
1억을 하든지 뭐 5천만 원을 배상해 주든지 배상을 해줍니다. 3천만 원을 배상해 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증보험과 그 다음에 또 공제는요. 공제는 이렇게 배상을 해주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끝나요.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꼭 1억, 뭐, 예를 들어 1억까지 설정했으면 3천만 원 배상했으면 7천만 원이 남는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 받고 지금 내가 연대보증 해주겠어요? 1억이면 얼마 받고? 예, 그 25만 원은 딱 1억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1억 범위에 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배상해줬다 하더라도 나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과 공제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가입해줘야 돼요. 다시 가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탁은요? 공탁은 자, 1억을 설정하고 있는 와중에, 1억 설정 와중에 어떻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빼먹었죠? 빼먹었으면 얼마 남아요? 예, 5천만 원이 남죠? 그럼 그걸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자, 부족한 금액을 뭐 한다? 보전한다. 이건 며칠 이내 하냐면 15일 이내. 자, 공탁은 채워놓으면 되어 있고요.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라 그랬어요. 효력이 없어지니까. 자, 이거를 다시 위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2017년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중개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고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에서 싸우다가 2018년 5월 달에 뭐가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나온 거예요. 자, 18년 5월 달에 판결문을 들고 갑니다. 의뢰인이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줘야죠. 어디로 갈까요? 공제로 갈까요? 보증보험으로 갈까요? 네, 보증보험으로 가죠. 왜 보증보험으로 가요? 중개 행위가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보증보험 설정했을 때죠. 그리고 의뢰인은 중개가 완성되면 주라 그랬죠. 뭘 받았어요? 증서서본. 자, 뭘 받았어요? 보증보험적 증서서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뢰인은 비록 사고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여기 났든지 여기 났든지 상관없이 처음 중개 얘기가 있었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돈을 달라면 이제 주겠죠? 주고 나면, 자, 이제 효력이 없어져요. 어떻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보증보험. 이거의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역할 다 한 거죠.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이었죠? 나는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보증보험을 다시 어떻게 해라? 가입하라. 자, 지금 몇 년도인데요? 18년도죠? 근데 언제 걸 다시 가입해야 된 거예요? 예, 17년도 거를 다시 가입해줘야 돼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왜 17년도 걸 다시 가입해줘야죠? 5월 달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6, 7, 8월 달에 또 중개해 준 거 있었죠. 그게 만약에 사고 나면, 자, 보증보험회사 갑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나는 한 건에 대한 약속은 지켰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보증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또 했는데 또 사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해요. 또 여기서 10건 있으면 10번 해야 돼요. 10번. 10건의 사고가 개선 있으면 10번을 갖다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며칠이 난 거다? 15일. 자, 요까지가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아마 강의한 게 딱 2개 빼놓고는 다 강의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는 이걸 갖고 이제 말장난하는 거라든가 이걸 중심적으로 아마 다 할 거예요. 자, 123페이지 계약금리 반환점 위원 권고. 좀 쉬었다 하시죠?